예, 우리 이번 강좌에서는요, 우리 2022년 소방관계법규 공개채용 시험에 대해서 해설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언급을 드리자면 이제부터는 문제 비율이 완전 확실해졌습니다. 이전에는 뭐 어떤 법에서 뭐 6문항, 7문항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확실해졌어요. 4개 문법에 대해서 5문항씩 확실하게 나뉘어졌다라는 것들이 드러나고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5문항씩 나뉘어졌던 거는 20년도부터 계속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맞춰주고 있었고 근데 문제 전체적인 느낌을 받아보게 되면 물론 제가 소방학개론이 너무 어려웠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법규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 손을 못 댈 만큼 어렵진 않았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개론이 많이 어려워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관계법규를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제 동영 모의고사를 한번 풀어보신 분들이 엄청 문제 지문이 깁니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게 제가 왜 그렇게 동영 모의고사를 준비를 했었냐면 여러분들이 원문을 보고 손을 안 댄 원문을 한번 바라보고 내 눈에 익게 만드는 게 동영 모의고사의 목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니나 다를까 어떠셨나요? 시험 문제를 보실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우리 이전처럼 단답으로 묻고 있지 않구나. 내용들이 굉장히 문장들이 길어지고 있구나. 길어진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원문에서 그대로 끌고 오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받아보셔야 됩니다. 이게 원문에서 손을 대가지고 해석하는 문제를 내기보다는 원문 자체를 그대로 끌고 와서 너희들 이 원문 내용 제대로 읽었어? 라고 하는 문제들을 묻고 있었어요. 그래서 몇몇 문제들은 조금은 지문도 길 뿐만 아니라 내용에서 좀 오답을 찾아내기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문제들도 몇 가지 있었고요. 내용들 중에서는 우리가 많이 다뤘던 문제들도 중간중간 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소방학개론 시험을 치고 법규를 바라보셨다면 그 흔들림이 여기에 반영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 시험이었습니다. 만약에 법규를 먼저 풀고 개론을 바라보셨다면 조금은 괜찮았을지 모르겠지만 학개론을 풀고 마음이 엄청 조급한 상태에서 관계법규를 바라보셨다면 아는 문제도 실수하지 않았을까. 실제 주변에 우리 오프라인 수강생 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채팅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알고 있던 문항이었는데 시험장에서 우리가 개론을 풀고 진짜 우리 흔히 멘붕이라고 표현하죠. 멘붕이 오고 나서 그 다음 손을 못 대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흔들리더라고 하더라고요. 분명 법규를 풀고 있는데 머릿속엔 계속 개론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여파가 남았던 시험이 아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들의 길이가 좀 길어지고 그리고 그 문제들을 그대로 출제하는 것들이 드러났구나라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문제. 어떤 문제가 어떻게 출제됐는지. 1번 문항 보셨을 때 여러분들 굉장히 반가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의고사에 다뤘다 이런 내용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제가 우리 소방관계법규에 대해서 특징 잡기를 꼭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법을 공부하면서 4개 문법을 모두 공부하다 보면 다 암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천재인가요? 진짜 어려워요. 4가지 문법을 자세하게 외운다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공부하기 전에 입문 강좌를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물론 제가 이제 입문 강좌를 좀 늦게 개강을 한 그것도 있었지만 실제 입문 강좌를 들어보시면 요 내용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권한자는 누구고 권한자들의 특징은 무엇이며 각각의 며칠마다 해야 되고 며칠 전에 통보해야 되고 그리고 몇 년마다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징 잡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강좌를 들으셨다면 그리고 혹은 제가 그 특징 잡기를 듣고 나면 본 강좌를 진행할 때 다 특징 잡기로 합니다. 이런 거 어떻게 정리했었죠? 우리 1번하고 2번 여기 두 번째 있는 보기는 뭘 나타내고 있어요? 다수를 모아놓고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우리 연 1회 이상 실시합니다 라고 말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개인에 대한 교육은 2년마다 한 번, 다수를 모아놓고 하는 교육은 1년마다 한 번 합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특별조사랑 우리 소방훈련 및 교육, 화재경계지구 안에서 이루어지는 소방훈련 및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합니다 라고 해서 기억 니은은 1번 11이 되어질 거고요. 우리 여기서 말하는 디귿은 뭐예요? 교육의 통보통지는 며칠? 교육의 통보통지는 며칠이었어요? 훈련 및 교육의 통보통지는 10일이구나. 기타 통보통지는
7일이구나 라고 정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시게 되면 교육이기 때문에 10일의 통보 통지를 골라내면 정답은 2번 바로 찾아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루는 문제였어요. 그리고요, 두 번째 민원센터입니다. 우리 이번에 아까 앞에서 그 말은 못 드렸는데 이게 개정된 부분들이 작년 한 해가 진짜 왜 이렇게 법이 많이 개정됐을까라고 할 만큼 법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시험에 다 작년 한 해 그리고 시험을 치기 일보 직전에 개정된 부분까지 이번에 언급이 되었어요. 그중에 첫 번째가 소방기술민원센터와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시험 문제 낼 때도 요거 한번 바꿨었는데 우리 기술민원센터의 권한자는 굉장히 특이합니다라고 했었어요. 왜요? 우리 원래 청장님 혹은 청장 본부장 서장 혹은 본부장 서장 항상 같이 다니는 시리즈가 있는데 청장 본부장님이 같이 다니는 게 우리 기본법에서 딱 한 번 등장합니다라고 했어요. 그게 뭐예요? 소방기술민원센터였다고요. 그래서 소방기술민원센터에 관련된 권한자는 두 분이고요. 각 소방서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설치해야 돼요? 청장님은 소방청에, 본부장님은 어디 설치해요? 각각의 소방본부에 설치할 겁니다. 그래서 각각 설치해서 운영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정리했었어요. 한 곳에 설치하면 안 된다라고 정리했었죠, 또. 그래서 1번은 틀린 보기가 되어질 거예요. 소방서가 아니라 청과 본부에 각각 설치할 거예요. 그래서 1번이 틀린 보기였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번 볼게요. 전용구역이에요. 전용구역. 우리 전용구역은 제가 한번 엄청 긴 문제로 한번 출제했었는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아마 수업을 들으셨다면 이게 남아있을 거예요. 제가 이걸 바꿨었죠. 하나의 대지 안에 하나의 동으로 구성이 되고 편도 2차선, 제가 왕복 2차선으로 한번 바꿨었죠. 편도 2차선 이상에 여기에 뭐가 안 돼야 돼요? 주차도 안 돼, 정차도 안 되는 그러한 두 차선 이상에서 소방차를 세워놓고 뭐 할 때 편리해야 돼요? 소방활동을 하기에 지장이 없다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은 면제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은 우리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없는 규정이었습니다. 선생님, 저 우리 집 아파트 엄청 오래됐는데 전용구역 있는데요? 라고 합니다. 그때는 전용구역이 법제화가 돼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별도로 건축주가 설치한 거였어요. 우리 원래는 소방법에서 규정하는 내용 없다가 이제는 어떻게 됐죠? 아파트 몇 세대? 100세대 이상, 기숙사 몇 층? 3층 이상이면 무조건 넣고 전용구역 다 설치해 라고 해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번 시험에서 드러났어요. 그래서 내용들 확인해 보시고요. 2번은 뭐가 틀렸죠? 제가 여기에다가 전용구역 만들어놨는데 전용구역에다가 내가 노면 표지를 지운다든지 앞뒤에 캠핑카를 세워놓는다든지 내가 그 전용차로에다가 대자로 내 차를 주차한다든지 이런 방해 행위를 하게 되면 얼마였죠? 과태료? 100만 원 기억하시나요? 과태료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200만 원 아니구나. 우리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우리 4개분법을 공부하면 딱 2번밖에 등장 안 한다고 했어요. 어디서 등장한다고요? 여기 전용구역 하나랑 뭐였죠? 소방안전관리자가 교육 안 받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거 기억하라고. 꼭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라고 정리했었어요. 그 내용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우리 저번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한 가지밖에 없고 저번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왔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정답 2번입니다. 동그라미 4번이 그 내용이죠. 제가 아까 말한 편도 2차선. 그 내용을 다루고 있구나 라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하나의 PPT에 안 들어갈 정도로 문제의 길이가 엄청 길어지고 있어요. 드러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실제 제가 이 전용구역 문제 모의고사에서 출제할 때도 이 원문 그대로 끌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문장이 엄청 길어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도 그대로 끌고 와서 출제했구나. 실제 우리 요것도 안 바꿨어요. 요런 별표, 2호의 라목 막 이런 것도 손 안 대고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이 문제가 내기 귀찮았던 건 아니겠죠. 그래서 요런 것들이 수정이 안 돼서도 나왔구나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번 볼게요. 4번에 용수시설입니다. 용수시설 정리하기 전에 머릿속에 그려볼게요. 제가 용수시설 나오면 꼭 물어봐요. 용수시설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소화전, 저수조, 급스탑 이 세 가지를 말하고요. 누가 설치, 유지, 관리한다고요? 돈은 누가 다 가져요? 권한자의 특징 중에 예산은 시도지사가 가져간다라고 했습니다. 예산은 시도지사가 가져가서 돈으로 설치해주고 나면 실질적으로 요놈을 지리조사하고 우리가 가가지고 물 나오는지 조사하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현장에 나가서 우리 파이프렌치로 돌리는 사람 누구라고요? 본부장 서장이라고요. 시도지사님이 일일이 못 간다고요. 그래서
본부장 서장이 일을 하고 설치해주는 예산은 시도지사가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문항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보시면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 기준이기 때문에 청장님이 가져갈 거고요. 우리가 소방용수시설에 대해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해야 되는 거는 청장님이 아니라 시도지사님이 되어질 겁니다. 용수설비도 설치하겠지만 표지도 시도지사님이 돈을 들여서 설치할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어질 거고요. 3번, 4번은 우리 기준 법에 맞는 대로 설치해. 물론 3번, 4번 절대 고르신 분 없어야 됩니다. 제가 요 내용 읽으면서 그냥 형식 승인, 법에서 규정하는 제품 써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 골라내 주시면 될 거예요. 5번 볼게요. 이게 되게 웃긴 게 우리 과태료 문제가 요거는 킬링 문제였습니다. 많이 어려워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과태료 문제를 제가 예측을 했을 때 이렇게 예측을 했었어요. 공채 시험에서는 이 과태료를 1차부터 3차, 4차까지 암기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만약에 출제될 거면 우리 특수가염물 하나만 외워봐요 라고 해서 제가 교재에서도 다른 과태료 기준 다 뺐어요. 그런데 누구만 넣었어요? 특수가염물만 넣었는데 이번 시험에 누가 나왔죠? 특수가염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수가염물이 되게 특이한 기준이에요. 왜요? 우리 과태료 기준에 보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 과태료 금액을 매겨보게 되면 1차부터 4차까지 보게 되면 우리 실제 과태료 금액이 20, 50, 100 누구를 안 넘어요? 200을 안 넘어요. 우리 원래는 200 기준이 있지만 실제 세부 규정을 보게 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구나라고 봐도 무방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 보면 문제 내용이 이렇게 드러났어요. 킬링 문제였습니다. 어려웠어요. 그런데 우리 교재에서는 딱 요거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수업 시간에 이것만이라도 외우세요. 우리 과태료가 엄청 많습니다. 다른 거 못 외워도 얘 외우세요라고 했는데 요 놈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